그 다음은 또 얘기해 볼 건 이제 멘탈 관리. 멘탈 관리. 학생들이 이제 네. 결국에는 이게 편입이 수능처럼 딱 한 방에 보는 시험이 아니라 맞아요. 오늘 보기도 하고 뭐 그 다음날 보기도 네, 하고 하다 네. 보니까 10개, 15개 막 보고 많이 네.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막 전날 멘탈 문제 때문에 흔들린 경우도 있고 네. 잘 봤는데 막 망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맞아요. 그 전에 사실 저는 멘탈이 훈련부터 돼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네. 또 이제 공부하면서 결국 멘탈 잡혀야지 공부량이 네. 증가가 되잖아요. 맞아요.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멘탈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지. 일단 부정적인 생각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거기 때문에. 대신에 줄일 수는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가진 문제를 부풀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부풀리지 않는 게.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모의고사를 못 봤고 퀴즈를 못 봤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잘하자. 그냥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되는데 네. 너무 많은 생각을 거기다 담는 거예요. 그쵸. 네. 만약에 점수가 안 나왔어. 괜찮은데 내가 여태까지 열심히 안 했나? 그리고 내가 좀 잘못된 공부 방법을 하고 있나? 진짜 어떡하지? 나 합격할 수 있을까? 부모님한테 미안해서 어떡하지? 이러면서 이제 그 잠을 못 자요. 그러면서 이제 새벽 2시, 3시까지 고민하고 잠 못 자고 그 다음날에 일어나서 피곤한 상태로 일어나고 그쵸. 수업 시간에 네, 졸고 그쵸. 졸고 공부 못 하고 악순환의 반복이네요. 네, 피곤하니까 더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고 결국 부정적인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거는 결국 문제를 부풀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자기가 가진 어떤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거든요. 맞아요. 네. 문제점을 찾고 빨리 해결 방향을 찾고 그 문제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학생들은 거기에 매몰돼 있어요. 대표적으로 네. 느끼는 사례가 네. 건강하게 회복하는 친구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모의고사를 봤잖아요. 심지어 어려워가지고 평균이 47.7점 낮게 그러니까요. 나왔는데 네. 건강한 친구들은 망했다. 대신 내가 이제 모르는 걸 얼른 회복해야겠다 해가지고 일요일 날까지 틀린 걸 다 확인을 해요. 그렇죠. 근데 그 멘탈 관리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망했네 하기 싫어 던져놓고서 이제 모의고사 맞아요. 내비두는 친구들이 약간 맞아요. 그렇게 위험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모의고사를 내버려 두면 자기 문제점을 끝까지 못 찾는 거예요. 그쵸. 네. 확인하라고 모의고사를 보는 건데. 네. 그래서 모의고사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저도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는 편인데, 참 학생들 제일 힘들어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점수가 안 나오거나 성과가 안 나왔을 때, 네. 나 빼고 다 잘하고 있는데 왜 나만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근데 그 생각을 모든 학생들이 다 해요. 그쵸. 네. 그쵸. 상위권 학생들이라고 고민이 없을 것 같잖아요. 사실은 걔들도 만나면요, 상담실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냥 바로 대성통곡이에요. 그리고 막 1등한 친구도 있잖아요. 네. 이번에 1등 축하했는데 제발 얘기하지 마시라고. 부담스럽다.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도 막 하고 그러니까요. 다 똑같이 이제. 하위권 학생들은 상위권이 되면 걱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그만의 걱정이 있고, 그쵸. 네, 결국 끝이 없는데 중요한 건 자기의 문제가 이제 10이다라고 한다면 네. 진짜 10만큼 바라보는 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괜히 문제를 부풀려서 이제 문제를 키워내지 않는 게 중요하지 않나. 뭐 부풀려봤자 바뀌는 게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요. 네. 바뀌는 네. 게 없으니까 이제 그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네. 뭔가를 해야 되는데 네. 생각만 하는 거죠. 그리고 자꾸 도망치면 안 돼요. 그쵸. 자꾸 이렇게 좀 맞서서 싸우고 이래야지. 사실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저도 편입을 했었을 때 느꼈던 게 그거예요. 공부를 많이 할수록 오히려 더 정신적으로 자유로워져요. 잡념이 좀 없다는 느낌인가요? 그리고 공부를 적게 하면 오히려 더 스트레스가 쌓여요. 불안하니까. 왜냐면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잖아요. 그쵸. 공부를 안 하면 공부랑 멀어지니까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간순간의 인내심도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계속 상상을 해야 돼요. 어떤 상상이라 하죠? 내가 합격했을 때의 모습. 저는 그게 원동력이었어요. 교수님 어떤 상상 하셨나요? 저는 이제 원래부터 영어 강사가 꿈이었다 보니까 네. 그 편입하고 수업하는 상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 전적대에서 혼자서 독학을 했었는데, 네. 그때 저 혼자 정장 이렇게 빼입고 진짜요? 네, 정장 빼입고 이제 도서관에 이제 열람실에서 편입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순간만큼은 나는 그냥 꿈을 이룬 나의 모습, 그런 걸 좀 상상하면서 오늘 나는 편준생 김진원이 아니라 네. 영어 강사 김진원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정장을 빼입고. 괜찮은데요? 그거?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이런 느낌이 든다고? 내가 진짜 강사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럼 교수님은 그렇게 준비하셨다가 결국에는 이제 강사가 되셔가지고 대단하게 지금 잘해주고 계시는데 그 성취감이라든지 그게 장난 아니시겠어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음, 이게 아무래도 좀 힘들게 했다 보니까 네. 이제 멘토도 없고 수업이라는 것도 없이 그냥 혼자 문제집으로만 하다 보니까 모든 공부 방법들을 다 시도를 하면서 네. 그 중에서 이제 최선의 것을 이제 찾아서 이렇게 제가 학생들한테 다 소개를 좀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경험이 지금까지 좀 소중한 것 같아요. 약간 논외로 음, 그 어떻게 보면 교수님께서는 혼자 독학으로 하신 거잖아요. 음, 독학으로 하셨는데 또 지금 하고 있는 업은 음. 독학하고 있는 친구들이 아닌 이제 교수님께 통해서 수업을 음. 학생들이 받고 있는 거잖아요. 교수님은 왜 독학이 아니라 네. 학생들이 학원에 수업 듣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셨나요? 왜냐하면 제가 독학을 하지 않았었으면 훨씬 더 성적이 빨리 올랐을 거예요. 아무래도 네. 그리고 훨씬 덜 힘들게 했을 거예요. 이유가 있다면요, 혹시? 제가 혼자 했을 때는 이게 아무도 알려주지 않으니까 뭐 사실 뭐 제가 이제 찾아 나선 것도 없기도 했지만 그냥 저는 무조건 다 혼자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무슨 되게 위험했었네요. 자신감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때는 그런 고집이 좀 있었고 제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두 권의 책을 다 외우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 진짜 유명한 이제 복화 땡땡땡 그리고 뭐 그래머 땡땡 네네네. 한 700페이지 정도 되는 그 책을 처음에는 다 외우려고 했다는 게 저의 가장 큰 실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반에 성적이 되게 안 오르더라고요. 그냥 계속 50점인 거예요. 쭉 50점. 왜냐하면 외우기만 하는 공부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강사하면서도 느끼지만 시험은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요.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아, 네. 문법도 그렇고 단어도 그렇고 포인트는 정해져 있는데 저는 그 포인트를 배제한 채 그냥 다 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 포인트를 모르니까. 예, 예. 그냥 어차피 나 영어 강사 할 거고 네. 그리고 뭐 독하게 외우면 뭐 합격할 수 있겠지. 사실 그런 게 어딨어요. 그쵸. 너무 바보같이 많아요. 예, 맞아요. 너무 많아요. 네. 바보같이 공부를 하니까 점수가 안 올랐던 거고.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가장 이제 주안점으로 두는 건 네. 학생들한테 이거 공부하지 말고 이거 공부 이거거든요. 제가 문법 수업할 때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이게 중요하니까 이거 우선적으로 공부하고 이건 나중에 외워도 늦지 않아. 그런 우선순위를 정해줄 수 있다라는 게 어떤 강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독학 물론 방법을 알면 괜찮지만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맞아요. 그리고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도 정말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독학으로 성공하는 친구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원체 베이스가 네. 엄청 좋거나 네, 아니면은 그런 경우 아니면 사실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좀 빠른 길을 알려주고 싶어요. 빠른 길을 알려주고 싶고 그리고 제가 산 증인이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저보고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학생들이 물어봐요. 매년 학생들이 물어보는 게 쌤, 서성한 정도 들어가려면 네. 어떻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얼마나 잘해야 돼요? 원래부터 잘하던 애들이 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요,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꼭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10명이 있으면 9명은 원래 잘했던 애들이 붙는 게 맞아요. 제가 성대 붙고, 네. 성대 영문과 딱 붙고, 10명이서 이렇게 동기 파티를 했는데, 네. 그 중에 5명은 학원을 안 다녔던 친구, 그리고 5명은 학원을 다녔던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학원을 안 다녔던 친구 5명 중에 4명은 이미 전적대가 뭐 중앙대, 경희대, 그러니까 뭐 원래 외대, 잘했던. 네, 원래 잘했던 친구들. 걔네한테 물어보잖아요. 네. 편입 얼마나 준비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한 달? 그럼 뭐 준비했어요? 기출 한 2개? 원체 그냥 그냥 공부를 안 해도 학원 안 다녀도 되는 친구들. 그만큼 영어가 어마무시하게 네. 하던 친구들이어서. 네. 그런 친구가 4명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5명은 학원에서 이제 짱 먹었던 친구. 그렇게 해서 9명. 한 명이 비잖아요. 네. 한 명이 저예요. 10명 중에 1명 정도는 가능성이 있다. 정말 노베이스. 제 베이스는 토익 500점대, 네. 그리고 수능 외국어 5등급 정도 해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루어냈다. 그래서 사실 뭐 제가 대단하다 그런 게 아니고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으니까 학생들도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1%, 10%, 10%. 그 10%의 희망을 학생들한테 소개를 좀 해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편입을 해보지 않았었으면 모르시지 않았을까. 애들한테 할 수 있다라는 말 못하는 거예요. 그쵸. 네. 예, 굉장히 크죠, 그게. 예, 예. 자신감 있게 맺힐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증명이 안 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학생들이 좀 좋게 봐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나이가 어린 편이잖아요. 그쵸. 강사 네, 측에서는. 강사 측에서는 네. 예.
그치만 아이들이 저를 이제 많이 신뢰를 해주는 건 저의 어떤 경험, 제가 먼저 이렇게 길을 닦아놨다라는 그런 거. 제가 닦아놓은 길을 애들은 그냥 걷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제가 던져주는 거 하라는 거 하면 맞춰가지고. 되고, 네.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으면 되고. 그래서 애들한테 그렇게 말해요. 생각보다 편입하는 거 어렵지 않다고. 내가 진짜 도와줄 테니까 내가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라고. 그러면 너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런 메시지를 좀 주고 싶은 거예요. 너무 좋은 말인데요. 네. 그래서 방금 이제 우리가 멘탈 네. 시작해서 네. 교수님이 어떻게 공부하시는가 들었는데 네. 좀 정리하자면은 네. 결국에는 멘탈은 쉽게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내가 문제 삼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부풀리지 않고 네. 그대로 두고 본인 공부하는 거. 맞아요.